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혹은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한미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전쟁의 숨은 승자라고들 하죠. 그런데 최근 주가만 보면 솔직히 이미 잔치가 다 끝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고민하는 게 현명한 판단일까요? 오늘 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71.2%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 반도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HBM, 이걸 만들 때 아주 얇은 칩을 여러 겹으로 착착 쌓아 올리는 TC 본딩이라는 공정이 있거든요. 바로 이 핵심 장비 시장에서 한미반도체가 차지하는 전 세계 점유율입니다. 이건 그냥 시장 1등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 시장의 게임 룰 자체를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부해 볼까요? 먼저 이 기업이 받아든 정말 화려하게 짝이 없는 성적표부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 그 빛나는 숫자 뒤에 가려진 그림자, 그러니까 리스크는 무엇인지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HBM 다음 먹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한다면 2026년을 바라보면서 뭘 꼭 확인해야 하는지 실전 투자자 관점에서 체크리스트까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HBM의 제왕이 받은 성적표. 도대체 어떤 숫자들이 이 기업을 소위 명품주 반열에 올려놓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단순히 1등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2위 업체하고 격차가 무려 5배 이상 벌어져 있죠. 이건 그냥 장비를 잘 만든다. 2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시장의 표준, 즉 스탠다드를 한미반도체가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HBM 시장의 양대 선맥인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결국엔 이 회사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매출 성장세도 물론 놀랍지만 제 눈을 사로잡는 건 바로 저기 영업이익률입니다. 2026년 추정치를 보면 무려 44에서 46%에 육박하죠. 여러분, 이게 제조업체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거의 명품 브랜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해자가 얼마나 깊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영업이익률 43%가 넘는 완벽한 보고서를 읽고 있는데 제 계좌는 왜 아직도 월요일 아침 출근길 발걸음처럼 무거운지 모르겠네요. 좋은 기업을 아는 것과 내 계좌의 숫자가 불어나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력 싸움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독점, 영원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영원한 독점은 경쟁자들의 더 거센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가장 끈끈했던 고객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화려한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한미반도체가 던진 신의 한 수를 보여줍니다. 경쟁사들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아직은 좀 설익은 미래 기술에 올인하고 있을 때 한미반도체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어요. 기존 TC 본딩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더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와이드 TC 본더로 HBM 4시대를 선점해버린 거죠. 이건 단순히 기술력의 승리가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 전략과 타이밍의 완벽한 승리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리스크가 숨어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핵심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 한미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워지는 이 상황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공급사, ASMT나 하나 같은 곳에도 물량을 주면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이건 한미반도체 기술력과는 별개로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경영 전략이죠.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SK하이닉스와의 관계를 기술 혈맹이라는 아주 멋진 말로 포장을 하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는요, 한 업체에 모든 걸 걸 수 없는 고객사의 필사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건 그냥 비즈니스 101,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이런 혈맹 같은 감성적인 단어에 취해서 이런 냉정한 현실을 간과하는 순간 투자자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위대한 기업은 현재의 성공에 취하지 않죠. 특히 반도체처럼 사이클이 빠른 산업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의 HBM 호황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는 이 화려한 파티가 끝나기 전에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어떤 새로운 성장 엔진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후보가 바로 CPO, 우리말로는 광학 공동 패키징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폭증하는 데이터를 기존의 구리선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반도체 패키지 안에 빛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광섬유 고속도로를 깔아버리는 개념입니다. 전기의 한계를 빛의 속도로 극복하려는 차세대 기술인 셈이죠. 그리고 이 CPO 시장은요, 앞으로 10년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반도체는 바로 이 광섬유 고속도로를 반도체 칩에 아주 정교하게 까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를 개발하고 있어요. HBM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새로운 시장의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HBM에만 너무 집중하는 사이에 조용히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EMI 쉴딩, 전자파 차폐 장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처럼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게 통신 품질의 핵심이거든요. 육지나 자율주행은 물론이고 우주항공이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2026년을 바라보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과연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한 투자 플레이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체크포인트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주력 고객사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차세대 장비인 와이드 TC 분더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는지 그 속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HBM 독점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둘째, 마이크론 향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SK 하이닉스 의존도 리스크를 얼마나 잘 방어해주는지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CPU나 EMI 쉴딩 같은 신사업이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 즉 재무제표에 의미 있는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 AI 슈퍼사이클의 확실한 승자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올라탄 이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 자체는 그 정점이 어딜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 이후 당신의 투자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